엎드려 오늘은 내가 시범이다. 네, 군가 불러. 간부라면 끝까지 버텨야지. 충성을 다하리라. 목소리 왜 이래? 벌써 흔들려? 그 정도면 꾀병이지. 궤병 아닙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모래 더 얹어 삽질 시작해. 숨 막혀. 그래도 불러. 꾀병 아니라면 목소리 내. 조국을 위하여. 더 덮어. 목까지 채워.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고 했잖아. 헤카하. 아직 궤병 아닙니다. 하. 질식하는 것도 슈야 꾀병이지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군대의 추악한 민낯이 공개됩니다. 새벽 5시 부산 근교 군부대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박은영은 거울 앞에서 군복 매무새를 다듬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이 바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하사로 첫 부임하는 날이었거든요. 가슴속에서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죠. 드디어 시작이구나. 은영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관학교 4년 동안 이 순간을 얼마나 꿈꿔왔던가요? 남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한 여군이 되고 싶었어요. 부대 정문을 통과할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계병이 은영의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그들의 시선이 은영의 뒤통수를 따라왔죠. 중대본부에 들어서자 최 중사가 은영을 맞았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여자가 사관학교를 나왔다니 참 신기하네. 은영은 꼿꼿이 서서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 중사 옆에 서 있던 김상병이 코웃음을 쳤어요. 여군들 보통 석 달도 못 버티죠. 특히 사관학교 출신들은 자존심만 세고 현실 감각은 없어요. 주변 병사들이 킥킥 웃어댔습니다. 은영의 두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지만 첫날부터 감정을 드러낼 순 없었어요. 여기서는 특별 대우 없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이든 뭐든 실력으로만 평가받아요. 중대장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좋아, 실력으로 보여주겠어. 점심시간 식당은 더욱 시련이었습니다. 은영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으려 하자 다른 간부들은 일제히 시선을 피했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양말이죠. 혼자 앉은 은영의 귀에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 정말 버틸까? 사관학교 나왔다고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학교인 줄 아나 봐. 여군치고는 당당한 편이네.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 은영은 밥을 씹으면서도 쓴웃음이 나왔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모래알처럼 거칠게 느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후 체력 훈련장에서는 진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 중사가 은영 앞에 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하사, 사관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보여줘. 팔굽혀펴기 5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3km 달리기까지. 은영은 사관학교에서 단련된 체력을 총동원해서 모든 종목을 완주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기는커녕 더 큰 비아냥거림만 돌아왔죠. 역시 사관학교 출신은 다르긴 하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구력이야. 김상병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실력은 극한 상황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은영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녁 점호 시간이 되자 최 중사가 다시 은영을 불렀습니다. 박하사, 내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돼. 각오는 됐겠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 그런데 말이야. 최 중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여기서는 간부라면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거지. 김상병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특히 사관학교 출신이라면 더더욱요. 병사들이 우습게 보면 안 되니까. 은영은 무언가 함정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후퇴할 수도 없었어요. 어떤 모범을 보여드리면 될까요? 내일 보면 알 거야. 최 중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관학교 동기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남자 동기들은 분명히 환영받으며 적응하고 있겠죠. 왜 은영만 이렇게 외롭고 힘든 첫날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은영은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꾀병도 아니고 장식도 아니야. 나는 진짜 군인이 되러 온 거야. 이 정도로 포기할 수 없어.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은영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내일의 시련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일이 어떤 시험을 가져오든 상관없어. 나는 해낼 거야. 은영의 눈빛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얼마나 가혹한 시련 앞에서 시험받게 될지 은영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부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야간 점호 나팔 소리가 은영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부터 펼쳐질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상 나팔과 함께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기온은 벌써 섭씨 35도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은영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냉수로 세수를 하며 오늘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어젯밤 최 중사의 그 의미심장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오전 체력 훈련은 평소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최 중사가 직접 지휘봉을 잡고 나선 거예요. 박하사, 사관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오늘 제대로 보여줘. 팔굽혀펴기 70개, 윗몸 일으키기 120개, 그리고 4km 완전군장 달리기까지. 다른 병사들도 힘들어했지만 은영에게만 유독 가혹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어요. 간부는 병사들보다 2배는 더 뛸 수 있어야지. 은영은 이를 악물고 모든 과정을 완주했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커녕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최중사의 표정이었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혼자 앉은 은영 앞으로 김상병이 다가왔습니다. 하사님, 오늘 오후에 특별훈련 있다고 들으셨죠? 특별훈련이요? 네. 최 중사님이 직접 계획하신 거예요. 간부 리더십 훈련이래요. 김상병의 눈빛에 묘한 빛이 어려 있었어요. 은영은 불안감을 느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어떤 훈련인가요? 그건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다만, 김상병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관학교 출신이시니까 당연히 잘하시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각오는 단단히 하세요. 점심을 먹는 내내 은영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다른 간부들의 시선도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는 듯한 표정들이었죠. 오후 2시 훈련이 끝나고 병사들이 막사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중사가 은영만 따로 불렀어요. 박하사, 이리 와. 모래사장 옆 그늘에서 최 중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상병이 삽을 들고 서 있었고 몇 명의 병사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간부 리더십이 뭔지 알아? 병사들을 이끌고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맞아. 그런데 말로만 하면 되겠어? 직접 몸으로 보여줘야지. 최 중사가 모래사장을 가리켰어요. 저기서 특별훈련을 할 거야. 은영이 모래사장을 바라보니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태양 아래서 모래는 마치 화덕처럼 달궈져 있었어요.
어떤 훈련인가요? 김상병이 나서며 설명했어요. 간단합니다. 모래사장에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유지하면서 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정신력과 체력을 동시에 기르는 훈련이죠. 그런데 왜 삽이 필요한가요? 은영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극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 중사가 대답했어요. 실전에서는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잖아. 모래를 조금씩 덮어가면서 압박감을 주는 거지. 물론 안전하게요. 은영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훈련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모여든 병사들의 시선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고 거부할 분위기가 아니었죠. 혹시 무서우면 안 해도 됩니다. 김상병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군이니까 이해해요. 그 말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여자는 여자야. 사관학교 나와도 겁쟁이면 소용없지.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은 없어. 은영의 자존심이 강하게 건드려졌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앞으로 더 심한 무시와 조롱을 당할 게 뻔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아. 역시 사관학교 출신은 다르네. 최 중사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럼 시작하자. 뜨거운 모래사장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은영의 군화 밑창을 통해 자결하는 열기가 전해져 왔어요. 태양은 정수리 바로 위에서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모래는 프라이팬보다 더 뜨겁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엎드려 뻗쳐. 김상병이 지시했어요. 은영이 자세를 취하는 순간 뜨거운 모래가 군복 틈새로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이제 군가를 불러. 크게, 또렷하게. 병사들한테 들려야지. 최 중사가 명령했습니다. 은영이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뜨거운 모래와 강렬한 햇빛, 그리고 긴장감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상병이 삽을 들고 다가왔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훈련 시작이야. 삽으로 퍼올린 뜨거운 모래가 은영의 다리 위로 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이었지만 점점 양이 많아졌어요. 계속 불러. 목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 주변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듯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끝까지 할까? 여자가 저런 걸 언제까지 버티겠어. 곧 포기할 거야. 모래가 점점 더 무겁게 은영의 하반신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 정도로 흔들리면 간부 자격이 없는데? 최 중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은영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군가를 계속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갈라지고 있었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군은 역시 한계가 있어. 누군가의 비아냥거리는 말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은영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모래 위에서 은영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계속 군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져도 숨이 가빠져도 멈출 수 없었거든요.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더 크게, 병사들한테 제대로 들려야지. 최 중사가 소리쳤습니다. 김상병이 삽질을 계속했어요. 뜨거운 모래가 은영의 허리까지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무게감이 점점 더해지면서 호흡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주변에 모인 병사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는데 이제는 10명이 넘게 몰려들었어요. 마치 서커스라도 구경하듯 웅성거리고 있었죠. 진짜 신기하네. 여자가 저런 걸 하다니. 사관학교에서 저런 것도 가르치나? 곧 기절할 것 같은데. 은영의 귀에는 그들의 수군거림이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조롱과 호기심이 뒤섞인 그 시선들이 은영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박하사,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 간부라면 끝까지 해야지. 최 중사가 다시 소리쳤어요. 은영은 목이 쉬어가는데도 계속 군가를 불렀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가사 한 줄 한 줄이 모래알처럼 거칠게 느껴졌어요. 김상병이 삽질을 멈추고 은영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은영은 더욱 화가 났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포기하라고 하는 건 더 큰 모욕이었거든요. 아니요. 계속하겠습니다.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역시 사관학교 출신은 다르네. 최 중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더 해보자. 김상병이 다시 삽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양의 모래를 퍼올렸습니다. 뜨거운 모래가 은영의 등과 어깨까지 덮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군가 불러야죠? 김상병이 물었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 제대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모래의 무게가 가슴을 눌러서 폐가 제대로 팽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은영은 계속 노래했습니다. 영원한 조국의 영광을.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가사도 중간중간 끊어졌어요. 주변 병사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어 했지만 이제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여자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은데. 하지만 최 중사와 김상병은 계속했습니다. 그 정도로 흔들리면 곤란한데. 간부라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최 중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은영의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모래와 강렬한 햇빛, 그리고 호흡곤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계속 불러. 아직 끝나지 않았어. 김상병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은영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군가를 부르려 했지만 이제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움직일 뿐이었죠. 하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한 병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 중사가 그 병사를 제지했어요. 훈련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 은영의 호흡이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나왔는데 그것조차 뜨거운 모래에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여군은 역시 유리 멘탈이야.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은영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유리 멘탈이라고? 은영은 분노했어요. 하지만 그 분노를 표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상병이 마지막으로 모래를 한 삽 더 뿌렸어요. 이제 은영의 목까지 모래가 차올랐습니다. 숨쉬기가 더욱 힘들어졌어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까지 불러보세요. 김상병이 말했습니다. 은영은 입을 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완전히 말라버렸고 폐에는 뜨거운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주변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병사들도 이제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사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은영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주변 소리들이 멀어져 갔어요.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김상병의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사님? 하사님. 그리고 은영의 의식은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뜨거운 모래 위에서 조롱과 시선들 사이에서 그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은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야. 이건 고문이야.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은영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일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해. 의식을 잃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 은영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국방부에서 일하셨던 할머니라면 이 상황을 뭐라고 하실까? 그 생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사님, 하사님, 김상병의 당황한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영이 쓰러진 순간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구경하던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가까이 다가와 은영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진짜 기절한 것 같은데? 의무병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최 중사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들 뭐 하는 거야? 훈련 중이니까 각자 할 일이나 해. 하지만 병사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영이 모래에 반쯤 묻힌 채 의식을 잃고 있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김상병이 서둘러 은영 위에 모래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최 중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 그냥 과호흡으로 잠깐 기절한 거야. 최 중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의무실로 옮겨. 몇 명의 병사들이 은영을 들어 올렸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군복은 모래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에도 뜨거운 모래가 엉켜 있었어요. 의무실로 향하는 길,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그거 정말 훈련이었어? 너무 심했던 것 같은데. 여자한테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중사님이 왜 저런 걸 시킨 거지? 최 중사는 이런 분위기가 퍼지는 것을 막으려 했어요. 다들 입 조심해. 정식 훈련이었어. 간부 정신력 훈련이라고. 하지만 병사들의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의무실에서 군의관이 은영을 진찰했어요. 체온 측정, 혈압 체크, 그리고 간단한 응급처치가 이어졌습니다. 체온이 39도예요. 심한 열사병 증세입니다. 군의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탈수도 심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훈련을 계속했다고요? 최 중사가 변명했습니다. 간부 정신력 훈련이었습니다. 본인이 끝까지 하겠다고 해서 이건 훈련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군의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상태로 계속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30분 후 은영이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 하얀 천장과 의무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느껴졌어요. 정신 차리셨어요? 간호병이 물었습니다. 은영은 목이 너무 말라서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간호병이 물을 가져다 주자 그제야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최 중사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보고서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하사,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줘야겠어. 무슨 말씀이신가요? 은영이 힘겹게 물었어요. 훈련 중에 갑자기 쓰러진 이유 말이야. 컨디션 관리를 제대로 안 했나? 은영은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자신을 탓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보고서 작성해야 하거든. 최 중사가 보고서를 흔들며 말했어요. 과호흡으로 인한 탈진이라고 써도 될까? 은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과호흡으로 인한 탈진이라고? 그게 아니었어요. 뜨거운 모래에 묻힌 채 고문 같은 일을 당한 거였는데 말이에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최 중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정식 훈련이었고 본인이 끝까지 하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중간에 체력이 딸려서 쓰러진 거 아니야? 은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들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게 뻔했어요. 간부라면 자기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부하들을 이끌겠어? 최 중사가 계속 몰아붙였어요. 그 순간 은영은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은 그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은영이 겨우 말했어요. 최 중사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은영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이건 꾀병이 아니야. 이건 고통이었어. 은영은 조용히 일어나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할머니는 국방부 여군 정책실장을 지내신 분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였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꾀병쟁이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은영은 봉투에 넣어 조심스럽게 숨겼어요. 내일 아침 일찍 우체국에 가서 붙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은영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별들도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은영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은영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 언제 올지 기다리며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대 생활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은영을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비아냥거렸어요. 그 중에서도 최 중사와 김상병의 태도가 가장 노골적이었습니다. 박하사, 몸은 이제 괜찮나? 최 중사가 냉소적으로 물었어요. 간부가 그 정도 훈련도 못 버티면 곤란한데.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뭘 말해도 왜곡될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최 중사가 또다시 은영을 불렀습니다. 박하사, 모래사장으로 와. 은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또다시 그런 일을 시키려는 건 아니겠죠? 모래사장에 도착하니 김상병이 이미 삽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저번보다 더 많은 병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구경꾼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제대로 보여줘야겠지? 최 중사가 음험하게 웃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번에는 중간에 포기했잖아. 간부라면 끝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은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포기한 게 아니라 쓰러진 거였는데 이제 와서 포기했다고 말하다니. 저는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끝까지 할 수 있겠네. 김상병이 삽을 어깨에 메고 말했어요. 은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역력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만류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중사님,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한 병장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훈련에 참견하지 마. 최 중사가 호통을 쳤어요. 그때 멀리서 군 수송차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수송차가 훈련장 앞에 멈춰섰고 차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영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였습니다. 박정숙, 72세. 예비역 투스타 소장이자 전 국방부 여군 정책실장인 그녀가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의 어깨에는 별이 2개 달린 계급장이 반짝였고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들이 줄지어 붙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최 중사와 김상병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어요.
주변 병사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훈련장을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력했습니다. 최 중사가 당황하며 경례를 했어요. 예비역 소장님께 경례 받겠습니다. 할머니가 답례한 후 날카롭게 물었어요. 제가 물어본 건 경례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간부 정신력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신력 훈련? 할머니가 모래사장과 삽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이게 정신력 훈련이라고요? 할머니가 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영아, 괜찮니?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울지 마. 할머니가 은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최 중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최 중사, 그게 정신력 훈련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도 해보시겠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번개처럼 빛났어요. 예, 제 손녀가 했던 그 정신력 훈련 말입니다. 당신이 먼저 시범을 보여보세요. 최 중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건 왜요? 간부가 할 수 있는 훈련을 선임 간부인 당신이 못할 이유가 있나요? 김상병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면 이게 훈련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건가요? 할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어요.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등장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소장님, 저희는 정식 절차에 따라. 정식 절차? 할머니가 비웃었어요. 뜨거운 모래에 사람을 묻고 군가를 부르게 하는 게 정식 절차라고요? 할머니가 신분증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저는 박정숙 예비역 투스타 소장입니다. 국방부 여군 정책실장을 역임했고 현재도 국정감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최 중사와 김상병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손녀 박은영 하사가 당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훈련장이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꾀병이라고요? 꾀병은 당신들의 보고서에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는 수십 년간 여군들의 인권을 위해 쌓아온 노장의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훈련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정숙 소장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위험 앞에서 최 중사와 김상병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장님, 저희는 정말 정식 훈련을. 최 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어요. 정식 훈련이라고 하셨죠? 할머니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럼 훈련 교범 몇 조 몇 항에 따른 건가요? 최 중사의 입이 벌어졌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답 못 하시겠어요? 할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았는데 모래에 사람을 묻고 군가를 부르게 하는 정식 훈련은 처음 보네요.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할머니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제 손녀가 보낸 편지와 의무실 진료 기록입니다. 최 중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체온 39도, 심한 탈수, 열사병 증세. 할머니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게 정신력 훈련의 결과라고요? 김상병이 변명했어요. 그건 박 하사님이 체력이 부족해서.
할머니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쩍였어요. 사관학교 수석 졸업생의 체력이 부족하다고요? 은영이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자신이 수석 졸업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내 성적표도 다 확인했어. 할머니가 은영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체력 검정 어등급, 사격 특등사수, 전 과목 어학점. 이런 아이의 체력이 부족하다고? 주변 병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은영을 보는 눈빛에 존경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봅시다. 할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부대 내 여군 인권침해 신고 건수입니다. 최 중사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난 6개월간 이 부대에서만 1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네요. 모두 비슷한 유형의 괴롭힘이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엄중해졌습니다. 최 중사, 김상병. 당신들이 한 일은 훈련이 아니라 가혹행위입니다.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독죄와 제62조 부당한 명령에 해당해요. 김상병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소장님,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배워보죠.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군대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여군이라고 해서 더 가혹하게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이들의 얼굴에 깨달음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 역시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 병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소장님,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용기를 내서 말해주세요. 그러자 여러 병사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가혹했어요. 정말 훈련 같지 않았어요. 여자라고 저렇게 괴롭히는 게 맞나 싶었어요. 증언이 이어지자 최 중사와 김상병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할머니가 다시 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영아, 이제 무서워할 필요 없어. 할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중사, 김상병. 할머니가 다시 그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당신들은 지금부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소장님, 제발 한 번만. 김상병이 애원했어요. 한 번만? 할머니가 차갑게 웃었어요. 제 손녀한테도 한 번만 기회를 줬나요? 그때 멀리서 다시 차량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었습니다. 조사팀이 도착한 것 같네요.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정말로 군검찰 조사팀과 헌병대 차량들이 부대로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조사팀장이 내려서 할머니에게 격려했어요. 박정숙 소장님, 신고하신 사건 조사차 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피해자와 증인들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최 중사와 김상병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조사팀이 현장을 둘러보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모래사장, 삽,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은영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테니까. 은영은 처음으로 마음 깊이 안도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주변 병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박수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최 중사와 김상병은 조사 기간 동안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은영을 향한 병사들의 시선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박하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병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사관학교 수석 졸업에 체력 검정 어등급이셨다니. 그런데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다른 병사가 물었습니다. 은영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말해봤자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요. 병사들의 표정이 미안해졌습니다. 그들도 은영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졌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최 중사가 은영을 다시 모래사장으로 부른 것입니다. 박하사, 잠깐 나와봐. 은영은 가슴이 뛰었어요. 설마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또다시 그런 일을 시키려는 건 아니겠죠? 모래사장에 도착하니 김상병도 이미 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삽이 없었습니다. 박하사, 우리가 잘못했어. 최 중사가 갑자기 말했어요. 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조사받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너무 심했다. 김상병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영은 쉽게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었거든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박하사, 최 중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당한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꾀병이라고, 유리 멘탈이라고 했던 그 말들을 어떻게 잊으라는 거예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차량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가 다시 부대에 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다가오며 물었어요. 할머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과한다고. 할머니가 최 중사와 김상병을 번갈아 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지금 와서 사과라니. 조사 결과 나빠져서 그런 거 아니야? 최 중사가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할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야? 아니면 처벌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둘 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사과하고 싶으면 제대로 해봐. 무슨 말씀이신가요? 오늘은 더 보여줘야겠지? 할머니가 최 중사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당신들이 제 손녀한테 했던 말이야. 최 중사와 김상병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 모래사장에서 엎드려 뻗쳐 자세 취하고 군가 불러봐.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할 수 있겠지? 소장님, 그건 왜 간부가 할 수 있는 훈련을 당신들은 못해? 할머니가 비꼬듯 말했어요. 주변에 모여든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을 보며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당신들도 이게 훈련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최 중사가 고민에 빠졌어요. 여기서 거부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한다고 하면 굴욕을 당해야 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재촉했어요. 그때 은영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그만해요. 왜? 당신들이 당한 일을 똑같이 당해봐야 알지. 아니에요. 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여군이라고 해서 무시받지 않고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었던 거예요. 은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복수를 해서 이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해서 제가 당한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은영이 주변 병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여군들이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았으면 해요.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영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은영을 바라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달라져야 해요. 최 중사와 김상병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영이 말을 이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진짜 군인으로서 말이에요. 그 순간 한 병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은영을 향한 존경과 응원의 박수였습니다. 은영은 그제야 진정한 군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은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내가 꿈꿨던 그 길 말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사 결과 최 중사는 강등 처분을 받았고 김상병은 징계 전역 조치되었어요. 부대 전체에는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여군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은영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병사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훈련에서도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박하사님, 오늘 체력 훈련 지도 부탁드립니다. 한 병장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네, 함께 해봅시다. 은영이 앞장서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어요.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은영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훈련이 시작되자 은영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까지 모든 종목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하사님, 정말 대단해요. 한 병사가 감탄했어요. 사관학교에서 어떻게 훈련 받으셨어요? 다른 병사가 궁금해했어요. 은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는 거죠. 훈련이 끝난 후 은영은 혼자 모래사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은영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어떻게 지내니? 좋아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할머니가 은영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처음 편지 받았을 때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하지만 버텼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할머니가 모래사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서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네. 네. 이상하게도 그래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원망스럽기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감사하다니? 네.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도 이렇게 깊이 느끼지 못했을 것 같고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은영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이겨낸 거야. 나는 그냥 뒤에서 밀어준 것뿐이야. 그때 훈련장 쪽에서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사님, 하사님. 은영과 할머니가 돌아보니 병사들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사님, 군가 좀 가르쳐 주세요. 한 병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군가요? 네. 하사님이 부르시는 군가를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잘 부르신다고 소문났거든요. 은영이 당황했어요. 군가라고 하면 그 끔찍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할머니가 은영의 마음을 알아챘어요. 괜찮을까? 은영이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야 했어요.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좋아요. 함께 불러봅시다. 병사들이 기뻐하며 은영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은영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처음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영원한 조국의 영광을. 병사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화음이 맞춰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이제는 훈련장 전체에 아름다운 군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 달 전 그 모래사장에서 들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그때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억지로 불러야 했던 군가였지만 지금은 자부심과 희망을 담아 부르는 군가였어요. 할머니가 감동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손녀가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군가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주변에 모여든 다른 병사들과 간부들까지 모두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부르시네요. 감동적이에요. 역시 사관학교 출신은 다르네요. 은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조롱이 아닌 진정한 존경의 시선을 받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은영에게 다가와 어깨를 잡았어요. 은영아, 내 목소리가 군대를 바꾼다. 네. 지금처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말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모래사장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는 더 이상 조롱이 아닌 존경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은영은 진정한 군인이자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석양이 모래사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래사장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성장의 무대였습니다. 은영이 할머니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가 꿈꿔왔던 진짜 군인으로서의 삶 말이야. 그녀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은영의 용기와 박정숙 소장의 지혜가 보여주듯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성별을 뛰어넘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은영처럼 우리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감동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